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쿼리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쿼리 메소드가 뭐냐? 지금 보시면 어,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그 레파지토리에다가 이름 짓는 규칙을 잘 정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이 메소드 이름에 따라서 알맞은 쿼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 보면서 문서에 나온 것처럼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웨어절 보면은 네임이 있죠. 네임은 물음표, and 이메일은 물음표. 이렇게 웨어절 조건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메소드를 만드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find by name, and 그러니까 find by, select 문장을 만들 땐 항상 find by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조건을 적어주려면 이렇게 and 조건을 적어주려면 and 조건을 적어주고 이메일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find by로 시작하면 그 스프링 데이터 JPA가 select 문장을 만들어줘요. 근데 뒤에 name이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name 조건을 하나 적어주고요. and라고 했으면 and 조건 뒤에 요 뒤에 있는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조건을 더 잡아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알맞게 잘 동작하는지 이 메소드를 유저 레파지토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웨어절 name 웨어절로 이제 네임을 요 파라미터에 있는 거와 같으면서 이메일도 같은 and 조건을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name 웨어절 name equal 물음표 and 이메일은 물음표 이런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 메소드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유저 레파지토리 find by name and email 이라고 써 있고요.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한번 실제로 입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유저 3 테이블에서 조회해 보니까 name은 홍길동이 있고 홍골뱅이 example.com이라고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있는지 한번 이름에는 홍길동을 집어넣고요. 이메일은 홍골뱅이 example.com 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메일은 유일한 값일 테니까 한 건만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이메일이랑 홍길동 만족하는 게 없으면 널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를 유저라고 이름 붙일게요. 유저. 그러면 user.get 옵셔널이니까 get이라고 해야 이제 실제 이 옵셔널 객체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유저 값을 꺼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실행했더니 이렇게 이메일 홍길동 홍이그점플.com 이름이 홍길동인 정보를 잘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end를 해봤으니까 or도 있어요. or는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name like 해주면 이름이 같거나 이메일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같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앞에랑 똑같은데 오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름이 같거나 이메일이 같거나 이렇게 되니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리스트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리스트라고 적어주고요. 이 조건은 자, 네임이 물음표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거나 이메일이 같거나. 그러면 이름은 뭐라고 적을 거냐면 홍길동이라고 해볼 거고요. 이메일은 goexample.co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홍길동인 사람 요거 한 건, goexample.com인 거 한 건에서 두 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메소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문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유저 레파지토리 find by or 해준 다음에 아까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홍길동.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go@example.com 이렇게 해주면 이름이 같거나 이메일이 같거나죠.
이렇게 해주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걸 유저스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for 유저스에서 한 건씩 for each 문으로 꺼내면서 유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두 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해보면 자, 셀렉트 문장이 보세요. 이렇게 셀렉트 문장이 만들어졌고 웨어절 조건 보면 name or라고 해서 이메일도 비교해주죠. 실제 두 건의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 between이에요. 웨어절 유저 아이디가 between이면 뭐예요? between은 뭐뭐부터 뭐뭐까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between을 우리가 한번 셀렉트 해보면 셀렉트 유저 아이디가 2, 3, 16, 17이잖아요. 유저 아이디가 1부터 3 사이에 있는 걸 구하고 싶으면 유저 3 웨어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between 1 and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1부터 3 사이에 있는 유저를 갖고 오니까 2, 3을 갖고 온다는 거죠. 실행해보면 두 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이제 between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런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find by는 select 문장이라고 했었고요. user id죠. 그러니까 얘는 카멜 표기법으로 씁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테이블에서는 보통 카멜 표기법을 안 쓰고 언더바를 사용하거든요. user 언더바 id라는 칼럼이 여기서는 카멜 표기법으로 user i 언더바 제거되고 i가 대문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between 그다음에 물음표 and 물음표인데 이 앞에 있는 물음표가 start user id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물음표가 end user i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가 구해지면 만들어지면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앞에는 1, 그 다음에 3 오면 1부터 3 사이에 있는 유저 목록을 구해 오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자, 스프링 데이터 JPA가 내부적으로 JPA를 쓰면서 이렇게 웨어절 조건이 들어가는 쿼리로 바꿔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저 아이디가 2번, 3번인 정보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between을 이용해서 구했다.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작을 때예요. 유저 아이디가 뭐뭐보다 작을 때인데 이 작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find by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해주고 나서 less than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인텔리제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웨어절 유저 아이디 물음표보다 작은 것만 구하는 건데 여러 건일 수 있으니까 리스트 유저라고 적어주고요. 먼저 리턴 값은 find by라고 쓰면 셀렉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find by 쓰니까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find by로 시작하는 말들을 쭉 만들어 주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할 거냐? find by 다음에 칼럼명이 나오는데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게 되면 유저 아이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작을 때까지죠. 작을 때까지니까 less than 이라는 걸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다 인티저 유저 아이디라고 해주게 되면 요 유저 아이디보다 작은 것들만 다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메소드를 바꿔주면 여기다 이제 값이 제가 한번 4라고 해주면 4보다 작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4보다 작은 건 뭐예요? 자, 요 쿼리를 실행하면 4보다 작은 건 이 두 건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니까 쿼리 메소드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좀 더 손쉽게 이 쿼리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건이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뭐라 해볼 거냐면 작다도 있지만 웨어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작거나 같다도 있어요. 얘는 less than equal이라고 하죠. 그래서 list user라고 돼 있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select를 구하는 거니까 find by 유저 아이디 칼럼으로 우리가 조건을 걸 거니까 유저 아이디 적어주시고요. L less than equal인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less than은 작을 때까지, less than equal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까 구할 때 이 부분이 이제
less than equal로 해주고 3이라고 써주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 3번이 나와야 되겠죠. 네, 2, 3번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equal을 빼줘서 less than까지만 하면 3보다 작은 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 건이 구해지겠죠?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한 건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다도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겠어요? 크다, greater than 이라고 있을 수 있겠죠? 네. 똑같이 이제 클 때, 이렇게 이제,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where절을 먼저 써주세요. 뭔가 내가 구하고 싶은 쿼리가 있다. 라고 하면, user underbar id가 물음표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쿼리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걸 적어주시는 겁니다. user 해주고, find by user id 컬럼명 들어가고요. 그다음 greater than이죠. g만 써주면 이제 greater than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 integer user id 해주면 이 user id보다 큰 것을 찾게 됩니다. 자, 한번 3보다 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메소드를 이렇게 적어주면 3보다 큰 것만 나오는 거죠. 실제 조회해 봅시다. 조회했더니 어때요? 16, 유저 아이디가 16, 유저 아이디가 17인 두 건의 데이터를 구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다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where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크거나 같은 물음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greater than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되는 거냐면 greater than 다음에 equal이 붙은 거죠. 그래서 유저 해당 파라미터로 들어온 유저 아이디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 쿼리 중에서 16 있었잖아요.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다 16이라고 적어줍시다. 자, 실행해보면 네, 16, 17 이렇게 두 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greater than equal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크다, 크거나 같다 구한 거죠. 자, 이번엔 날짜 정보로도 큰 걸 한번 찾아볼게요. where절, REGDate가 어떤 날짜보다 큰 것만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REGDate가 어떤 날짜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뭐 후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큰 거는 이 날짜 후에, 이 날짜 뒤에만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after라는 게 써도 됩니다. 사실은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greater than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뭐뭐보다 이유니까 after라는 걸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where절 REGDate가 물음표보다 큰 거는 after예요. after. 근데 날짜 데이트 타입은 로컬 데이트 타임이었으니까 이 로컬 데이트 타임 날짜보다도 이유만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데이트 형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제 날짜, 어제 우리가 인서트 했었잖아요. 어제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 이렇게 추가했었거든요. 그러면 이틀 전, 얘는 이틀보다 전이에요. 23일이니까 이틀 전 날짜 이후에 저장된 것만 찾고 싶으면 자, 로컬 데이트 타임 now라고 해주면 현재 날짜거든요. 현재 날짜에서 바로 2일 전이에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days에서 2일 전 롱값이 들어가거든요. 2일 전 이렇게 씁니다. 현재 날짜에서 2일 전 정보를 로컬 데이터 타임으로 진 거죠. 그럼 그거 이후의 것들만 구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16, 17번 오늘 날짜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29일 날짜가 나왔죠? 네, 2일 전이니까 오늘 날짜가 언제예요? 오늘 날짜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에 2일 전이니까 28일이죠. 28일 이후 거를 구하니까 29가 두 개가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애프터가 있으니까 이거 뭐가 있겠어요? 네, before가 있습니다. where절 REGDate가 물음표보다 작은 경우니까 어떤 날짜 이전 거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네요. 그럼 다시 이전 날짜 구하는 거는 where절 REG date가 물음표보다 작은 걸 구해라 하면 find by 컬럼명에 해당되는 필드명 적어주고요. before 해주고 local date time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만 바꿔줘 볼까요? 얘 메소드만 바꿔주게 되면 얘는 2일 전, 오늘 날짜 기준으로 2일 전이죠? 그거의 전.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전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실행해보면 자, 쿼리가 REGDate 물음표죠? 2번, 3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2일 전에 그 이전 데이터만 나와라. 이렇게 돼서 REGDate before라고 적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잘 적어주면 자동으로 쿼리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where절 name is null이라고 되어 있어요. null을 비교할 땐 equal로 비교하면 안 된댔죠? is null이라고 이렇게 써줘야만 됩니다. where절 조건 검색할 땐. 실제로 null이 있는 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select 별표 from user 3 했더니 이름이 null인 정보를 제가 일부러 하나 넣어놨거든요. 17번이 null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select 별표 from user 3 where절 name equal null 이러면 안 됩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null은 is null로 해야 돼요. null인 걸 찾으려면 이렇게 is null 이렇게 해줘야 한 건의 데이터가 나오죠. 네. 자,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쓴다. find my name 컬럼명 그 다음에 is null 이라고 해주면 name이 null인 것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자, where절 name is null 이거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find by name is null 이렇게 씁니다. 자, null인 걸 찾는 거니까 물음표가 없죠? 물음표가 없어서 가로 안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준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메소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적어주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지금 보면 네, name이 null인 것만 나오고 있죠. name이 null이죠. name이 null인 데이터 한 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null인 걸 찾았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null이 아닌 것만 찾을 수 있겠죠. null이 아닌 거는 where절 name is not null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QL을 알아야지만 이 쿼리 메소드도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소드를 쿼리부터 SQL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where절 name is not null 하면 이름이 null이 아닌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d by name is not null 이렇게 메소드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name이 null인 거 한 건 나왔었는데 요거가 제외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실행해보면 자, 실행했더니 2, 3, 16 다 name이 홍길동, 고길동, 둘리, 3라고 해서 이름을 다 갖고 있죠. null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like 검색이에요. 자, 이 like 검색은 뭐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select를 한번 해보면 자, select 별표 from user 3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홍길동, 고길동, 둘리, 3 이렇게 있죠. 근데 이름이 길동인 사람만 구하고 싶어요. 이름이 길동인 사람만 구하고 싶으면 name 한 다음에 길동으로 끝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땐 like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줍니까? %라고 해서 와일드카드라는 문자열을 써주죠. % 길동이라고 해주면 지금 한글이 입력이 잘 안 돼서 네,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앞에 글자가 뭐든 상관없어요. 뭐만 끝나면 돼요? 길동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길동이 나오는 거죠. 뭐 길자가 포함된 걸 다 찾고 싶다. 이름에 길이 들어간 걸 찾고 싶다고 하면 앞뒤로 %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다 나오죠. 이렇게 앞뒤로 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길이 포함되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like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ike 검색인데 역시 이름을 like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써줘요. 지금처럼
외어절 name, like, 물음표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사이 물음표 적어주진 않아요. 그냥 물음표예요. 그리고 find by name, like 해주고 string name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find my name, like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는데 요게 그냥 문자열로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홍길동이 네임이 홍길동인 걸 찾는 거예요. 이퀄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실행해 봤더니 어떠냐면 결과가 홍길동인 거에 나왔죠. 그런데 이 홍 대신에 퍼센트를 붙여주게 되면 길동으로 끝나는 길동으로 끝나는 이름만 찾게 되는 겁니다. 실행해 봤더니 자, 어땠어요? 길동으로 끝나는 홍길동, 고길동이 구해졌죠. 자, 이번에는 길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으로 시작하는 것들만 찾고 싶으면 홍 퍼센트라고 해주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네, 홍길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 홍길 한 다음에 언더바 쓰면은 퍼센트는 여러 글자를 대체하는 와일드 카드라면 언더바는 글자 하나를 차지하는 와일드 카드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도 한번 해보면 네, 홍길 하고 나서 이 글자 첫 마지막 이게 세자란 뜻이에요. 세자인데 이름이 세자인데 마지막 이 글자는 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이제 언더바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홍길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이고요. 홍길 언더바는 마지막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 글자인데 마지막 글자가 뭔지 모르겠어 할 때 쓰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 수업, SQL 수업부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프링 공부하시는데 자바도 모르면서 스프링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SQL도 모르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선수 과목이라고 하죠. 앞에 부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치 덧셈 뺄셈 모르면서 미적분 공부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where name like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like거든요. 근데 이 like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find by name starting with라고 해주면 지금 파라미터로 들어온 요 문자열로 시작하는 것들만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like 이름 퍼센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name starting with잖아요. 그러면 이 name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where절 name like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 있죠? 이거랑 같아요. 입력한 값 퍼센트.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퍼센트를 붙여주거나 언더바를 붙여주거나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스타팅 위드를 쓰면은 퍼센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요게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찾아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홍이라고 치면 홍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 보세요. like 물음표 해주고 escape 물음표 이렇게 됐죠? 저는 홍이라는 거 하나만 넘겨줬지만 실제로 이제 얘가 쿼리 만들 때에는 escape라는 걸 써준 거예요. 그래서 홍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 구하게 됩니다. starting with고요. 그 다음에는 ending with입니다. 얘는 뭐냐면 파라미터로 끝나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만 다 찾는 겁니다. 자, 레파지토리에다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면 얘는 뭐냐면 where절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like 이거로 끝나는 것들이니까 퍼센트 한 다음에 입력한 값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를 갖고 한번 고쳐본다면 길동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엔딩 위드니까 길동으로 끝나는 거 다 찾아달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길동으로 끝나는 홍길동, 고길동이 구해집니다. MySQL에서는 퍼센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escape라는 게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escape라는 거 한번 SQL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ntaining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네임에 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포함되어 있다면 컨테이닝은 그래서 앞뒤에 퍼센트 붙여준 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where절 name like 한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입력한 값이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퍼센트가 붙은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메소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길이라고 써주면 길이 포함된 이름에 길이 포함된 거다 찾으라는 뜻이에요. 실행해보면 네, 지금 보니까 어때요? 길이 포함된 홍길동, 고길동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 이제 정렬이에요. order by name ASC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실제 여기서 한번 정렬 한번 해볼게요. 까먹은 분도 있을 테니까. select 별표 from user 3 해주면 user 3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홍길동, 고길동 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름으로 정렬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order by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name. ASC는 오름차 순이에요.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행해봤더니 고길동, 둘리,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이걸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descending sort라고 해서 ascending, descending이라고 하죠. DSC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역순으로 홍길동, 둘리, 널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ASC 해주면 널, 고길동, 둘리, 홍길동 이렇게 나왔죠. 즉 정렬할 때 쓰는 거예요. 정렬할 때는 find by 뒤에다가 order by name ASC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어절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파지토리에 가서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뭐예요? order by name ASC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파라미터가 없죠? 자, 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럼 실행해보면 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했기 때문에 널, 고길동, 둘리, 홍길동이 나오죠. 만약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order by 여기에 DSC가 나오는 거고요. 이 ASC 대신에 DSC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네, 요거로 바꿔볼게요. DSC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홍길동, 둘리쓰리, 고길동, 널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정렬 말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 중에서, 날짜 구하는 게 이거 있잖아요. find by. 요런 메소드 있었죠. 네. 요거를, 요렇게, 자, 적어줬어요. 이건 뭐였어요? 애프터니까 요 날짜 후에죠. 이 데이 후에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뭘 붙여볼 거냐면 order by name DSC 이걸 이렇게 같이 이어서 붙이게 되면은 요 앞에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where절 reg date가 after 뭐뭐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가 되는 거고 order by 뒤에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 붙는 겁니다. order by name DSC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도 들어가고 정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했던 거 있었죠. 요거 뒤에다가 다 order by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가져다가 이게 붙이고 local date time now 현재 날짜 에서 마이너스 데이 2일 전에 후죠. 애프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 17번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에 대한 이름을 DSC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둘리 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쳐지게 되면 엔드 조건, 오어 조건 이런 것들을 합쳐지게 되면 이 메소드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엔드도 넣을 수 있고 오어도 넣을 수 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집니다, 메소드 이름이. 여기 정렬이었고, 이번에는 같지 않다예요. 웨어절, 네임 같지 않다. 원래 같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름이 같은 홍길동인 것만 찾으려면은 리스트 유저 한 다음에 find by name 해주고 나서 string name 이렇게 돼요. 이건 같다예요. 근데 이거 위에 있나 보네요, 이미. 네. 근데 옵셔널보다는 사실은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더 알맞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웨어절 네임이 물음표인 걸 같은 걸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ind by name 해주고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름이 들어가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홍길동 이렇게 해주면 홍길동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유저 정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근데 홍길동이 아닌 것만 찾고 싶은 거예요. 홍길동이 아닌 거는 not이 붙습니다. not. 원래는 이렇게 웨어절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작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부정을 하는 건데 not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메소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쓰려면 그러니까 이 웨어절 네임이 요 이름이 아닌 것만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find by name not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쓰면 아까는 홍길동만 찾았다면 name not 해주면 홍길동이 아닌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홍길동이 아닌 것만 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길동 둘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not은 널은 비교하지 않아요. 널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아닌 것만 찾았지만 네임이 널인 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널은 안 나옵니다. 널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아닌 것만 찾아라 라고 하면 널은 나오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면접 문제, SQL 면접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이런 낙 같은 거 문제 낸 다음에 결과를 구하십시오. 이런 함정 문제 같은 걸 구하면 이제 널까지 이렇게 써주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널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inquary라고 해요. 유저 아이디가 in은 뭐냐? 실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유저 아이디가 2, 16, 3, 17 나왔잖아요. 그러면 select 별표 from 유저 3 웨어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in 해주면 2, 3 해주면 유저 아이디가 2와 3인 걸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2와 3인 거. 2, 3, 16 해주면 유저 아이디가 2와 3과 16인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quiry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통 inquiry는 서브 쿼리랑도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럴 때는 여러 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웨어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in 가로 열고 점점점점점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퀄인데 이때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객체가 들어갑니다. 유저 아이디는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find by 유저 아이디 in이라고 써주고 가로 안에 컬렉션. 이 컬렉션은 제 자바 수업에 보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 자료 구조의 최상위 인터페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게 뭐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역시 선수 과정을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바 모르는 분이에요. 자바 모르는 분은 지금 이거 들으실 때가 아니에요. 뭐부터 먼저 들으셔야 되냐면 자바 기본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ind by user id in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넣어줄게요. 그럼 list.of 해서 2,3 해주면 2와 3을 리스트 형태의 객체로 리턴해 주거든요. 근데 리스트는 컬렉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실행해 보면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리스트는 컬렉션의 자식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올 수 있다. 이런 말 했죠.
자,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은 인터페이스와 상속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 설명을 듣고 이게 뭔 소리지? 리스트는 컬렉션의 자식이라 여기에 값이 올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속, 인터페이스 이런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스프링을 몰라서 스프링 프로그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바 기본을 못해서 스프링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업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프로그래밍을 이상하게 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렵게 하고 매번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유저 아이디 in 하고 나서 물음표, 가로 아래 물음표가 2개 들어갔죠? 2와 3이 들어가는 겁니다. inquary라고 하죠. 자, 이번엔 not in이에요. not in은 이 안에 돼 있는 걸 제외하고 나서 조회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외하고. 그래서 한번 포함해 보면 이런 거죠. 조건에 where절 user underbar id가 not in 가로 열고 점점점 이거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제외한 것을 찾아라. 그래서 find by user id not in 하면 요 안에 들어간 컬렉션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제외한 것만 찾아라가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아까는 2, 3인 유저 아이디가 2, 3인 걸 찾았다면 이렇게 써주면 유저 아이디가 2, 3이 아닌 것만 찾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자, 유저 아이디가 2, 3이 아닌 것만 찾다 보니까 16, 17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플래그, 불린형 값을 갖고 있는 걸 제가 테이블에 불린형 값을 갖고 있는 테이블을 안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실습해 볼 수는 없겠지만 where 플래그는 true라고 해서 이 플래그 타입이 불린형 컬럼이라면 이렇게 플래그가 true인 것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찾을 때는 find by flag true 해주면 플래그 컬럼이 true인 것만 찾게 됩니다. 반대로 false인 것만 찾을 때는 find by flag false라고 해주면 플래그 컬럼의 값이 false인 것만 찾게 돼요. 이렇게 true냐 false인 것만 찾느냐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요거 있죠? 요거는 뭐랑도 같은 거냐면 이렇게도 같아요. 사실은 list entity 여기 entity가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find by flag 가로 열고 불린 플래그 이런 거랑도 같습니다. 실제 이제 메소드 호출할 때 find by flag에다 true 값을 넣어주면 요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뭘 봤냐면 메소드 쿼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쿼리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JPQ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